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n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er. And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집짓기를 하는 건축가 이현웅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거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가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건 어찌됐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런 군일 때는 집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집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아파트에 이제 살았고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날 뭐 주말이면 마트 가서 카트를 이렇게 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연결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어떻게 되게 의식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살고 아주 중요한 이제 기본 삶의 그 기본 그 베이스인데 이게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돈의 문제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산 이유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1년 뒤에 기차가 뚫리고 뭐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집이라는 게 삶과 추억 이런 게 있는 건데 뭐 똑같이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저는 이제 광장건축이라고 그 건축 설계 전문가거든요. 근데 당신은 왜 땅을 사서 집을 질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 와이프가. 그래서 아니 땅을 사고 집을 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주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춥고 덥겠죠. 관리도 어렵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살아봤냐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전문가다. 전문가는 안 살아봐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냐. 아파트는 좋고 아파트는 편안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단독은 불편한 집이고 그런 얘기를 너무 전문가적으로 아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도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니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맞아. 이거를 내가 지금 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축구 덕구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처음 집을 져요. 어떻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가지고 남은 돈이 8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작아진 거죠. 17평짜리 작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로 집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집은 작지만 있을 거 다 있죠. 마당도 있고 다락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집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좋아하고 마당이 생겼으니까. 평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왔는데 이 작은 집에서 난방비가 119만 원이 나와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집을 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역시 단독주택은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밤에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아내를 꼭 껴안고 잤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너무 추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옛날 집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한옥과 초가집이 있죠. 근데 초가집을 가만히 보세요. 초가집을 보면 초가집의 건축적으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붕이 집으로 되어 있고 벽이 흙인데 창문이 작죠. 심지어는 창문이 없는 초가집도 있어요. 문도 작죠. 왜 그럴까요? 아니 창문을 크게 못 내서 그럴까요? 열 빠져나가죠. 맞아요.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창이 없는 집도 있고 문까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한옥은 창이 크죠? 근데 한옥은 왜 창이 클까요? 뒷마당에서 머슴이 하루 종일 장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지 가능했던 주택이고 서민들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창이 작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집은 당연히 초가집을 져야 되는데 저는 한옥을 진 거예요. 현대건축이라는 거는 창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창이 크니까 열이 다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단열이 잘 되는 주거가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아파트는 왜 따뜻하죠? 사람이 아래 위로. 맞아요. 많은 사람이 붙어서 사니까 서로 도와주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집만 띄어서 한 집만 마당에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열을 2배로 해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열을 2배를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기도 하지만 단독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누군가 해결해 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에 살 수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야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가집 생각이 난 거예요. 초가집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집을 짓습니다. 2번째. 첫 번째 집은 너무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엔 진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30평 살다가 단독을 지면 60평을 줘요. 그래서 저도 그냥 60평을 졌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단독 생각하면 뭐 30평짜리 단독을 안 짓더라고요. 대부분이 60평, 70평, 80평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와이프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 2번째 집은 그래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의 벽 두께는 당연히 두꺼워집니다. 벽 두께가 50cm. 왜냐면 외부의 단열재, 내부의 단열재. 단열재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열을 나는 2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단열재가 두꺼워지고 창문이 집은 커졌는데 생각보다 창문은 작죠. 사진을 보면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을 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 동굴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외부에 단열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덥다고 창을 열면 안 돼요. 창을 닫으면 뜨거운 공기가 못 들어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효과가 있을까? 여름에 시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 당연히 따뜻하죠. 동네에서 난방비가 제일 적게 나와요. 이 집이 60평인데 난방비가 27만 원밖에 안 나와요. 동네에서 1등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집을 보온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온병 아시죠? 예. 보온병에 찬물을 넣으면 찬물이 오래 가죠. 예. 뜨거운 물 넣으면 뜨거운 물이 오래 가죠. 예. 그런 거죠. 겨울에는 난방이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난방비도 잘 들고 집이 좋고 편안하고 1층이 35평이었고 2층이 25평이었어요. 근데 2층은 쓰질 않아요. 그럼 이게 2층이거든요. 이 2층은 뭘까요? 이 집의 2층은 구경하는 집. 친구가 놀러 오면 구경하는 집. 야, 집 멋있다. 야, 이거 2층. 이거 누가 쓰는 거야? 아무도 안 써.
1층 35평에 내 식구가 사는데도 충분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과연 행복하게 살 집은 30평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저 전문가인데도 두 번째 집에서도 저는 또 실패를 하는 거죠. 집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니 내 식구가 사는데 25평이면 되는데 아니면 10평이면 어때? 과연 사람이 10평에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작은 집, 큰 마당인 거죠. 어떤 사람은 집을 졌는데 마당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땅이 작다고만 생각해요. 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작게 지면 당연히 마당이 생기죠.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지어도 마당이 생길 수 있는데 자꾸 땅이 작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가서 얘기합니다. 아, 이거 마당을 어떻게 만들죠? 옆집을 사래. 그게 해결 방법이 될까? 집을 줄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작고 아담한 창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옥을 지면 절대 안 돼요. 초가집을 지셔야 되는 거죠.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아이디어 다 접었어요. 창을 크게 냈더니 춥고 더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을 낸 거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춥고 덥습니다. 친구가 소주 한 잔 먹고 고백을 합니다.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뒤에 내가 돈을 모아서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아이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편안한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죠. 젊었을 때 아파트 살고 돈 벌어가지고 마당 있는 집을 사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집을 졌다. 다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됐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전세 얼마인데 2억 7천 전세 살더라고요. 그러면 나랑 같이 짓자. 근데 이 친구가 충격을 먹더라고요. 아니 무슨 주택을 갖다가 같이 짓냐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겠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낫겠죠. 불안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세 번째 집을 짓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죠. 금액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기본 컨셉을 해야 된다는 이제 미션이 이제 생긴 거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데는 그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법이지만 반딧불 조각이 꿈인가 하면 나는 누가 님과 하면 네가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 땅 하나에 한 집을 지면 결국은 땅값이 나 혼자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집을 짓는 거잖아요. 땅이 3억이고 건물을 두 동 짓는데 3억이 든다 그러면 6 나누기 2 하면 가구당 3억. 3억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나 혼자 하게 되면 벌써 땅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3억밖에 없는데 당연히 집 짓기가 꿈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야 되는데 자꾸 꿈이 되는, 자꾸 멀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출은 대안이 아니고 셋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땅을 더 3명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이 더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마당이 있고 다락이 있는 단독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필지에 집을 하나만 지으면 그게 단독이 아니라 마당 있는 단독을 붙여도 단독주택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시면 안 되죠. 1층에 내가 살고 2층에 네가 살자 그러면 아파트랑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동씩. 그러니까 이 집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붙어도 상관이 없고 집이 땅이 작다 보니까 집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뛰어서 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친구랑 3시, 4시, 5시 상관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의지가 문제인 거죠. 의지가. 마지막 미션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하면 6 나누기 2 하니까, 아니면 6 나누기 3 하면 2억에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 짓습니다. 왜 못 짓까요? 집을 짓는 동안, 우리가 집이라는 게 원래 5개월 짓거든요. 5개월 동안 나는 살 곳이 없잖아요. 집을 팔고 정리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야 되니까 5개월 동안 나는 어딘가 가 있어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 달 만에 집을 짓기예요. 한 달 만에 집을 지으면 가능하다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버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집을 지면 아파트를 버리고 이사를 할 수 있죠. 그런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공회사가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단독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 매뉴얼을 제가 만든 게 땅콩집입니다. 한 필지에 2집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땅콩을 껍질을 까면 땅콩이 2개 들었죠. 그래서 땅콩집이에요. 그리고 이 땅콩집을 한 달 안에 져야 되는 거예요. 공사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로 질 수 있는 방법은 목조주택이 있어요. 목조주택은 한 달 만에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신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짜집기 한 거죠. 짜집기에서 하나로 완성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조주택이라는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골조 공사하는데 한 5일이면 끝나요. 건물이는 골조 공사. 근데 우리가 이거를 콘크리트로 하면 골조 공사만 2달도 걸려요. 이거를 5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마감 공사를 하면 한 달이면 공사 기간이 끝납니다.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죠.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고 한 달 동안은 뭐 여관에 있든 엄마 집에 있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요게 완성된 집이,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은 완성되는데 나머지는 이상하죠. 이게 무슨 담도 안 되어 있고 뭐 공사판이죠. 나머지 공사는 살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 집이라도 우선 완성을 하고 내가 살면서 내가 담을 쌓는 거예요. 집은 한 달 만에 졌는데 나머지 그 마당 담 공사는 4개월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하면서 틈틈이 주말마다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죠.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집을 져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한 거죠. 이 집에서 1년 동안 난방비, 수도, 전기 막 다 합쳐서 1년에 80만 원이 안 나와요. 1년 다. 근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3평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오죠. 관리 비용이. 줄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까요? 걸어 다닐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창이 작죠? 창이 작아도 실내는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 어둡지 않아요. 한 달 만에 집을 져야 되니까 당연히 박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복잡한 집은 한 달 만에 못 지으니까 디자인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제 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목주택은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공기가 짧아지니까 저렴해지는 거예요. 품질이 나쁜 자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줄여서 공사 비용을 줄였던 거죠. 다락이 있고 그런 거죠. 마당도 넓어요. 마당도 있고. 저희 아이가 별명이 땅콩이에요. 아빠, 집 이름을 바꿔달래. 아니 그러지 말고 친구들을 불러라. 그럼 친구들을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현관문 딱 열자마자 너희 집 몇 평이야? 저희 아이가 우리 집이 몇 평이지? 우리 집 3층이야. 너희 집 3층이야? 야, 막 올라가죠. 막 다락 올라갔다가 마당리는 야, 너 부자구나.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집보다 옆에 아파트가 훨씬 비싸요. 신나게 놀고 가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아이가 그린 집입니다. 땅콩집에 와서 좋은 점이 뭐야? 너는 이 집에 이사 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마당이 있어서 좋대요. 집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좀. 아빠 이거 마당이 있어서 너무 좋아. 집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래? 저 실망이죠. 아빠 집이 너무 멋있어. 뭐 내 방이 마음에 들어. 그걸 원했는데 당연히 마당이 있으니까 좋지. 두 번째는 옆집에 제모 오빠가 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옆집이 있다는 게 좋아. 옆집에 제모 오빠가 오빠 이제 길 가다 만나잖아요. 오빠 나 껌 사줘. 그럼 껌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옆집에 제모 오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면 뭐해. 그렇지 않을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당이 쓰는 게 중요하고 옆집에 이웃이. 이 아이는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삶, 의식, 주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기에 아주 중요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건 항상 의식주처럼 아주 중요한 거지. 이게 집을 가지고 집이 뭐 비싸고 싸냐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크고 작은 거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에 살죠? 뉴스에 나옵니다. 집값이 올랐대. 걱정하고. 집값이 떨어졌대. 걱정하고. 그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른 게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네요. 그걸 왜 걱정하고 살죠? 차라리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게 맞죠. 건강하게. 질문 받을까? 질문 받나요? 네, 질문. 목조주택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목조주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조주택의 장점부터 얘기하면 목조의 장점은 빨리 집니다. 빨리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 성능이 좋아요. 여러분들 성냥 있죠? 성냥이 손잡이가 이렇게 손 잡는 데가 나무죠? 네. 뜨거워요? 아니요. 안 뜨겁다는 거는 열을 전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주택 구조체 자체가 단열재인 거예요. 그 손잡이가 예를 들어서 스틸이었다 그러면 뜨거. 콘크리트도 열 전달을 잘합니다. 뜨거. 그래서 자꾸 단열재로 씌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목조주택 자체는 단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몸에 좋습니다. 나무잖아요. 나무죠. 아니 몸에 좋다 그러면 뭐라도 다 잡아먹는데 목조주택. 단점은 높이 못 올라갑니다. 높이. 아파트를 나무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목조주택으로 짓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뭐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